네, 오늘도 크게 하락하는 시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눈뜨고 찾아봐도 매매할 종목이 정말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코스닥을 보시면 그냥 양봉이 중간중간에 있지만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양봉이 아니죠. 그냥 음봉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동평균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오르더라도 매도벽을 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코스피 흐름을 보면, 자, 코스피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5개월 연속으로 하락만 나왔는데, 지난 12월에 이 하락을 한 달 받쳐줬습니다. 받쳐줬는데, 이게 신뢰되는 캔들이라면 이 계속 상승을 이어가야 되는데, 최소 횡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양봉의 시가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하락 장악형류의 캔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월봉상 22평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할지 말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월봉상 22평을 이탈을 한다면 정말 시장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해외 증시 나스닥이랑 같이 봐야겠죠. 나스닥을 보면 지난 영상에 한번 미리 말씀드렸던, 한번 예측을 해봤던 그런 흐름인데, 121선을 이렇게 초록색 선 121선을 잘 타고 우상향 추세를 흘러갔는데,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이, 이런 길이가 길고 그 사이에 이런 캔들들이 많았는데, 길이가 길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 이음봉만으로 떨어졌죠. 이음봉만으로 이 121선까지 도달했고, 그렇다면 정말 결이 다른 나스닥의 흐름이었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탈의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201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이슈가 상당히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같이 연결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시장에 LG엔솔 신규 상장을 앞두고 수요 예측에서 일경이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역대급 흥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의 돈이 다 쏠렸죠.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돈과 수급 자체가 정말 약한 상황입니다. 몇몇 종목들이 플러스 10%, 20% 이렇게 빠르게 장중에 급등이 나오다가도 그 힘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금방 윗꼬리를 달고 하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수급이 약하고 돈이 붙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거래대금 10조, 코스닥 거래대금 10조 초반에서 지금 현재 7조, 8조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이 약하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LG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끝나고 신규 상장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엔솔 일정 청약 1월 18일, 19일 오늘 내일이죠. 그 다음에 청약금 환불일이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1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현금이 확보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텐데, 하필 이날도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바로 많은 자금이 들어와 줄지는 의문이고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다음 주부터는 시장에서 슬슬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코스피 상장일 LG엔솔이 상장하는 날이 1월 27일 목요일이죠. 그렇다면 상장되자마자 따상으로 갈지 더블로 갈지 이런 이슈몰이가 크게 되면서 시장의 돈은 역시나 LG엔솔로 다 쏠릴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업종, 종목, 테마, 섹터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못 받고 다시 한 방으로 또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금요일이고 또 바로 다음에 설입니다. 1월 29일, 30일, 31일 이렇게 5거래일 연속으로 설 연휴 기간이 붙으면서 시장이 열리지가 않는데, 그렇다면 오랜 기간 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는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설 연휴, 명절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또 뒷받침이 못해서 힘없는 시장이 연출이 됩니다. 즉 정리해보면 지금부터 설 연휴 끝날 때까지는 국내 증시가 힘이 없는 모습이, 그리고 변동성, 하락장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항상 보수적인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하락장이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한다면 큰 정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겠죠. 현금 또한 저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을 들고는 있는데 나머지는 현금화를 다 했기 때문에 좋은 종목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해지성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을 매매하자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그 전에 앞서서 심군님이란 분께서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나인테크 종목 한번 흔들고 급등하다 떨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는지 리뷰 가능할까요?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올 때 금나무님께서는 어떻게 포착하고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나인테크를 보면 제가 앞전에 이렇게 쭉 한 9번 정도 매수를 하고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매매 비중을 많이 늘린 종목은 보통 시초가의 30%에서 절반 비중 정도는 그냥 버리고 이제 청산을 하고 시작합니다. 갭 상승이 크게 뜨든 아니면 갭 하락이 뜨든, 왜냐하면 비중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내동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최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매도를 또 손실을 보더라도 좀 부담을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바로 치고 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보장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고 시작을 하면 정말 내동매매하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리더라도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할 매도를 대응하고 이런 U자형으로 나갈 부근에서 이런 종목은 보통 이렇게 급락으로 바로 빼지는 않고 보통은 U자형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U자형으로 돌리는 그런 타이밍에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분할 매도 청산을 하였는데 최고점의 매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일단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시초에는 분할로 비중을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시작하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연히 손실 보는 종목은 없냐? 있습니다. 로보로보를 보시면 오늘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봤는데 장중에는 이 음봉이 아니고 이런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1선 정도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미리 매수를 하였는데 제가 잘못한 거죠. 이 미리 매수하는 것보다는 21선에 안착을 하는 종가를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았는데 제가 어디에 홀렸는지 몰라도 미리 매수를 하면서 이런 음봉을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손절하는 종목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다이노 칩을 매매를 하는데 모다이노 칩을 보면 오늘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관심 종목 중에서 이렇게 세 종목을 매수를 하였는데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지키고 이 상승 갭이 살아 있습니다. 상승 갭이 살아 있는데 이 거래대금이 가장 크게 터진 이 거래량이 들어온 저가를 몇 호가 차이로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몇 호가 차이로 이렇게 지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로 빠졌다, 밖에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랫꼬리로 다 잡아먹으면서 올렸다 라는 관점에서 이 저가에서는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였고, 자 보시면 그리고 다른 부분, 제가 거래량 언제 터질까라는 한번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영상을 만드냐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똑같습니다. 관점은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진 종목, 그리고 끼가 있던 종목에 한해서만 그런 전제 조건이 받쳐줄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보면 이렇게 약간 세기형 모습에서 더 이상 이제 거래가 줄어들 데 없는 것에서는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터졌죠. 터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역시나 거래량이 이제 최고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그게 오늘 정도죠. 오늘 거래량이 조금 터졌는데 오늘 만약에 증시가 좋았다면 이 종목은 더 상승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증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퍼스텍을 보면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2인봉 내지 3인봉류의 조정, 거래량이 없는 조정에서 그 다음날 시초가가 이런 갭이 조금 갭이 뜨면 상승을 크게 한 다음에 플러스 15% 이상 상승을 크게 한 다음에 빼는 종목이 많습니다. 텔레칩스 역시나 한 2인봉, 3인봉류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시초가가 어떻습니까? 시초가가 위에 있죠. 갭 상승을 하면서 이런 N자형 반등의 시초가가 갭 상승이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타이밍이 되는 끼가 있는 종목,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는 갭 상승이 되는 종목에서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윗꼬리를 달더라도 모다이노 칩을 보면 역시나 2인봉, 3인봉류 정도의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저가를 지켜주고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질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 정도를 이제 분차트상 이때 매수를 하면서 시외에 보니까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기대가 되는 흐름이고 만약에 갭 상승이 한 플러스 5% 이상 뜨면서 시작을 한다면 역시나 윗꼬리를 길게 달지언정 시세가 나오고 죽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장중의 흐름을 봐야겠죠. 바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해지성 종목 지수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신라섬유를 보면 이날 1월 14일 금요일에 플러스 21% 정도까지나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월요일 플러스 8%, 금요일 오늘 7%까지 큰 시세를 줬습니다. 이런 종목이 좋다고 매매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단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신라섬유, 양지사, 코데지 컴바인 같은 이런 품절주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매매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이 움직이면 시장이 정말 지금 좋지 못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갈 곳 없는 돈들이 어떤 이런 종목에 쏠리는구나. 그럼 시장이 좋지 않아서 매매를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양지사 같은 경우도 플러스 5%, 플러스 15%까지 이날 고가를 형성하고 플러스 5% 이런 경우가 있죠. 코데지 컴바인 아직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주들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날 플러스 29% 정도까지 좋은 시세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도 매매할 종목은 아닙니다. 스펙주들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막 널뛰기 하면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엘컴텍, 금 관련주, 안전자산 관련주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도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꿈틀꿈틀 거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지 못할 때는 유가, 원자재 관련주 쪽에서도 꿈틀꿈틀합니다. 물론 오늘은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을 하였고 거래대금이 1200억 정도로 터져서 오늘은 양호한 흐름이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유가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들이 오늘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전이 크게 펼쳐진 종목에서 이제 한 번 더 이런 종목에서 꿈틀거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지금부터 설 연휴 기간까지는 증시가 힘없는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 변동성과 하락장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두고 현금화, 비중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장 떨어지고 있는 고드럼에 무리해서 매매하다 큰 손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증시를 시계라고 생각하고 시계가 시계 방향대로 흘러갈 때만 매매하는 습관,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반대 방향을 거스르면서까지 매매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현금은 현금 이꼴 최고의 종목이다 라고 항상 인지하면서
힘든 시장 고생하셨고 좋은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